검사실 면담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사건 수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건에 대한 평가 판단 주체, 혐의 후 판단 주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록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님을 직접 대표로서 가서 면담을 하고요. 아마 저희들 로펌, 저처럼 검사 면담, 수사과정 면담을 많이 하는 로펌은 없다고 자부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변윤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검찰청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실에 있는 검사님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통영지청에서 갔다 왔고요. 지금은 부산지검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님 면담을 가는 길입니다. 검사실 면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사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구두 변론을 하는 자리인데요. 직접 찾아뵈서 어떻게 어떤 걸 해달라, 어떤 것을 변호인으로 주장하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그냥 기록에서 수사되는 것만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이 변호인이 직접 가서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원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검사실 면담에 가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의 성향, 수사관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검사가 정말 일을 잘하고 정말 매너가 있는 스타일인지, 그렇지 않고 수사 일을 그렇게 잘하진 않고 정말 까칠한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이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하고 매너 있는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인이 어떠한 변론을 할 건지를 다 예상을 하실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응해서 검사님이 어떠한 것을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미리 예상 질문들과 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해야 될 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요, 직접 면담을 하면서 변호인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되게 노력을 하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검사님이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기록도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고 그냥 변호인이 하는 말을 대충대충 들으시고 알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검사님 계세요. 그럴 때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호인이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 확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 서면을 준비를 해서 가야겠죠. 그러면 검사님이 그것만 봐도 기록을 보지 않더라도 사건 내용을 실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야만 검사실 면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검사님도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 변호인이 뭘 주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변호인 면담, 검사 면담이 이루어지면 소기의 목적을 서로서로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도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 좀 더 요약적으로 효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세 번째, 검사님이 하실 거로 예상되는 예상 질문에 대한 추출, 그리고 그에 대한 모범적인 답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검사 면담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되겠죠. 네 번째, 앞으로의 추후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변호인으로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구나,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구나, 그에 맞춰서 변호인은 어떤 걸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추후에 해야 될 일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처분 계획, 그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 여부, 이런 것들입니다. 처분 계획이 언제쯤에 처분할 예정이십니까? 검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물어요. 물으면 검사님들이 이거 혐의가 있습니다, 혐의가 없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누가 나쁜 것 같네요, 누가 좀 억울할 것 같네요, 이런 두루뭉실한 말씀을 대다수 해주시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의뢰인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의뢰인이 정말 변론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캐치한 바에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추가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검사 성향 파악, 두 번째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그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요약 설명, 세 번째는 검사님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에 대한 준비, 네 번째는 추가 수사 계획에 대한 질의, 마지막으로 처분 계획, 혐의 유무에 대한 질의는 미리 준비를 하시고 검사실에서 면담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 수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검사실 면담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길게 끝날 것도 빨리 끝날 수가 있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는 최대한 뭘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도 저는 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정말 많이 백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님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어차피 검사도 사람인지라 본인의 일을 경감시켜주는 변호인,
피의자, 고소인이 훨씬 더 고맙고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변호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데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통영지청에 가서 우리 의뢰인이 어떠한 것이 억울한지에 대해서 경찰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검사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의뢰인이 바랬던 바거든요. 그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지금 조금 있으면 갈 부산지검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님 추가로 수사 진행 정도 계획, 처분 계획 어떠신지를 저는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았을 때 검사님의 반응을 보고 그에 따라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변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로펌에서는 대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처분권한 결정권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사건의 실체를 잘 풀어나가는 데 제일 빠른 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검사실 면담, 수사기관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